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랩뷰를 입문하게 된 계기와 코딩 노하우, 그 다음 실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실습할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계속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글을 항상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전쯤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자, 다음과 같은 자, 김민겸님이라고 하는 이제 구독자분께서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자, 매일 계속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올려주시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언제 하루는 이제 마스터님 랩뷰에 입문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코딩 노하우, 그 다음에 실전 등등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랩뷰를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이제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김민겸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이제 돌이켜 보면서 제가 랩뷰를 처음 접해서 지금까지 랩뷰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이게 와닿으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장표와 같이 제가 랩뷰 프로그램 버전별로 제가 어느 시점부터 자, 이렇게 랩뷰 버전별로 사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처음 랩뷰 버전으로 접하게 된 그 버전이 8.6 버전입니다. 그래서 랩뷰 8.6 버전을 아마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010년도 정도에 랩뷰 8.6 버전을 처음 접하게 됐고, 자,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접했냐면 제가 현재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회사의 현 조직은 아니지만 이전에 이제 있었던 조직에서 아이디어 발전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께서 자, 랩뷰를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이제 광학 시스템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자, 구축해서 이제 그 피저빌리티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연구원들이 이제 양산 관련된 프로젝트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연구원이 맞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제 그 조직 차원에서 실제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다른 분야의 어떤 프로토타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자, 진행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연찮게 한 달 동안 자, 랩뷰를 이용해서 이제 랩뷰와 이제 광학 시스템을 이용해서 피저빌리티를 검증하는 업무에 한 달 동안 인발부가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랩뷰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작업을 저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랩뷰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한 달 만에 제가 그 요구했던 요구사항을 다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랩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달도 안 돼서 내가 나한테 요구한 어떤 기능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제가 구현하면서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제가 랩뷰를 접했을 때의 느낌은 이 프로그램이 되게 진입장벽이 낮구나.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원래 개발하던 조직으로
자,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랩뷰를 한동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2년 전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 활동을 도와줬던 그 어떤 피저빌리티를 검증하던 일이 실제 사업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제가 도와줬던 그 부분을 이제 높게 평가를 해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이제 프로포절이 돼서 조직을 이동해서 이제 같이 사업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2012년도였죠. 그래서 이제 랩뷰 2012 버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관련된 과제를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썼던 거는 2013 버전이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랩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 그 하나의 이제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는 컨셉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랩뷰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거의 다 접해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뎁스 있게 접하게 됐었고, 뿐만 아니라 또 그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드웨어 중에 FPGA가 내장돼서 FPGA 리컨피거블 가능한 하드웨어들이 있는데, 되게 첨단 하드웨어 장비를 그 당시에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때 2년 동안에 이제 랩뷰에 대한 거의 모든 솔루션들에 대해서 다 접함으로 인해서 내공을 많이 쌓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이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8.6 버전을 사용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그 책도, 뭐 제대로 된 책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뭐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진짜 혼자 셀프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셀프 스터디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랩뷰 코드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됐던 게 뭐냐면, 과연 랩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잘 짠 프로그램인가, 이거를 이제 주변에 이제 랩뷰를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여쭤봐도 뭐 랩뷰를 어떻게 하면 잘 쓴다 이런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현업에서 랩뷰와 그 다음에 이제 NI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DAQ 보드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었고, 랩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2년 동안 랩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완제품 형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이 당시에도 제대로 된 코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정말 잘 짠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짠 코드가 과연 잘 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반문을 하는 시점이었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당시에 다양한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NI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유료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강의를 거의 대부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를 위한 이제 코어 1부터 해서 코어 2는 제가 따로 듣지 않았고, 코어 3도 들었고, 그다음 뭐 퍼포먼스 교육도 들었고, 뭐 DAQ 교육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많이 접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 2년 동안 내공을 많이 쌓았던 기회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조직을 또 옮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이제 바뀌면서 이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마이 랩뷰 서포터즈 활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로 제일 컸던 이제 마이 랩뷰가 이제 없어졌지만, 이때만 해도 마이 랩뷰가 되게 활동이 되게 활발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서포터즈 모집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지원을 해서 서포터즈가 됐고, 그래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마이 랩뷰의 Q&A 게시판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이 와중에 또 사내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하나 개설을 해서 내가
이렇게 구현했던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나의 역량을 이제 유사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좀 공유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개발 툴과 그 다음에 측정 및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 랩뷰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계측 장비하고 연동해서 뭐 에이징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특히 이제 뭔가 타겟 디바이스가 동작 중에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뭔가 커맨드를 날려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하드웨어 리셋을 쳐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파워 서플라이를 원격으로 제어해서 하드웨어 리셋을 또 칠 수 있게끔도 운영하는 뭐 그런 이제 계측 장비를 핸들하는 다양한 랩뷰 솔루션을 개발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토타이핑 작업도 이제 랩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랩뷰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프로토타이핑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토타이핑 하려고 하면은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이때 하드웨어는 이제 NI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써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2015 버전을 열심히 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조직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 버전을 또 사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때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고,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1년 가까이 랩뷰 2017 버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당시에도 업무와 관련돼서 개발 툴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측정 및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그 다음에 이때는 또 뭐 PID 제어와 관련돼서 또 시뮬레이터도 한번 만든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프로토타이핑을 할 일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NI의 리오 보드를 이용을 해서 리컨피거블 IO 보드죠. 싱글보드 리오를 이용을 해서 또 패스트 프로토타이핑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업무와 관련돼서 이제 개발 툴이라든가 측정 및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랩뷰를 접하게 된 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 초반에는 이제 셀프 스터디를 진행을 해서 랩뷰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주로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랩뷰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 시점이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술 전도사로서 이제 회사 내에서 이 랩뷰가 정말 파워풀한 랭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업에서 이게 되게 유용하다는 것을 계속 전도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서 제가 랩뷰를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뭐 코딩 노하우라는 거를 어떻게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 코딩 노하우는 제 생각에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코드를 많이 접하게 되면은 본인도 자연스럽게 좋은 코드를 구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습 코드를 강의를 진행할 때도 보면은 간단한 거지만 최대한 모듈화 작업을 해서 이 코드를 이제 다른 데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서브 VI 형태로 항상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랩뷰를 쓰시는 분들 제가 보면은 보통 잘 쓰시는 분들조차도 아주 기본적인 모듈화 작업을 할 때 기본적인 뭐 에라 클러스터를 사용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귀찮더라도 그런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를 습관적으로 하는 그 자체가 코딩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에라 클러스터를 잘 사용하시게 되면은 랩뷰에서는 이게 어떤 그래픽 기반의 코딩을 하시기 때문에 데이터가 물 흐르듯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에라 클러스터를 잘 활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실행 순서가 불명확해서 경합 조건에 빠져서 나는 분명히 코드를 잘 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동작이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지 않아서 그걸 디버깅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에라 클러스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절대로 경합 조건이 발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버깅도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랩뷰에서는 기본적으로 디버깅을 하기 위한 디버깅 도구들이 많지만 저는 그 디버깅 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에라 클러스터를 통해서 내가 의심이 되는 포인트를 러프하게 찾은 다음에 그 근처에서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이 에라 클러스터를 통해서 디버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코딩 노하우라고 보실 수 있게 돼 있고, 자, 그리고 또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거 아니지만 NI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 번도 구현해 보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뭔가를 구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뭐 이사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NI 홈페이지에서 적절한 검색 키워드만 잘 찾아서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내가 고민하는 것을 누군가가 고민해서 구현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I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코드의 레퍼런스 코드를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코드를 구할 수 있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랩뷰를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상황에서는 레퍼런스 코드를 받게 되면은 아, 이거는 이제 자기 코드가 된다고 자부심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단계가 됐던 게 이제 이 2012년도, 2013년도 이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실제 현업에서 제품, 완제품 형태의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으로 랩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날마다 랩뷰 코딩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레퍼런스 코드만 찾게 되면은 그 코드가 그냥 제 코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코딩 노하우라고 하는 게 본인이 제로 베이스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유에서 새로운 유를 창조하는 것도 노하우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기능을 구현하실 때 레퍼런스를 찾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것보다는 NI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고, 물론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제 탐색기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VIPM이라고 있죠. VI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서 요즘에는 랩뷰의 애드온 툴킷 개념으로 서드파티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I 패키지 매니저를 또 잘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랩뷰 툴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NI 사이트를 통해서 오픈 무료로 제공되는 애드온 툴킷들을 원하는 툴킷을 잘 찾으시는 게 되더라도 쉽게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그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도 보면 지금 동영상 강좌가 벌써 거의 600개가 근접하게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된 영상들을 체계적으로 손쉽게 찾으실 수 있게 네이버 카페에 그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 정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날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자 프론트 패널에 자 컨트롤 팔레트하고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에 함수 팔레트의 구조하고 유사하게 제가 카테고리를 운영해서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분 중에 몇몇 분께서는 이미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이 600개 근접한 영상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영상을 아주 손쉽게 찾으셔가지고 또 그 관련된 영상과 관련된 실습 코드도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관련된 코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랩뷰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랩뷰 2012 버전과 랩뷰 2017 버전 두 가지로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이전 버전을 만약에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 별도로 댓글로 사용하시는 버전에 해당하는 실습 코드를 요청하시면 제가 즉시 관련된 버전으로 자 코드를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이 그 랩뷰 마스터 네이버 카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제가 랩뷰를 입문하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코딩 노하우,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뭐 실전에서 사용하기 좋은 그 NI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별도로 이제 뭐 랩뷰 실습 코드는 진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만약에 랩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랩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